오늘은 그 캄보디아에 관해서 잠깐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도 캄보디아를 한 번밖에 안 가본 사람이라서 캄보디아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는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몇 가지 함께 기도 제목 삼아서 여러분께 캄보디아는 어떤 나라일까요?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캄보디아 하면 생각나시는 거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첫 번째는 앙코르와트가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저는 또 두 번째로 생각나는 것은 전에 갔던 데가 시엔립의 정동제일교회 선교센터였어요.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은 도마뱀이었습니다. 예, 교회에 딱 도마뱀이 붙어 있는데, 이만한 도마뱀이 딱 붙어 있는데 저거 안 떨어지냐고 그랬더니 절대 떨어지는 법이 없대. 얼마나 악력이 센지 절대 안 떨어진답니다. 사람의 힘으로 못 뺀답니다. 그게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기억이 나는 게 킬링필드입니다. 먼저 여러분 이 캄보디아 앙코르와트가 이제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저도 시엔립에 가서 앙코르와트 바로 옆에 있었지만 근처 안에도 못 들어가 봤지만 이렇게 보니까 보통 다 보려면 2주 정도. 근데 유럽 사람들은 거의 한 달 이상 머물면서 앙코르와트를 본다라고 그러잖아요. 아직도 발굴 중에 있고 다 발굴되지 않았고 여의도 면적보다 크다라는 얘기가 있죠. 어마어마한 그 앙코르와트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이 캄보디아는 과거에 이 인도차이나 반도의 아주 주력 국가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의 태국, 베트남의 일부, 그리고 미얀마, 라오스까지 다 점령하던 나라가 이제 캄보디아였던 거죠. 그런데 이 앙코르와트가 1800년대까지 사람들의 그 기억에서 잊혀졌던 곳이잖아요. 그것도 이 앙코르와트를 발굴해낸 사람은 캄보디아 사람이 아니고 뜻밖에도 프랑스 사람, 앙리무라고 하는 박물학자가 발견해냈던 것을 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이 앙코르와트가 의미하는 것은 이 캄보디아는 과거에 엄청난 영광이 있었던 나라이죠. 이 앙코르와트를 세운 사람이 수리아 바르만 2세라고, 무려 왕이 됐을 때가 몇 살이냐면 17세. 부모님을 물려받은 게 아니고 정복을 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왕이 된 17세에 이 사람이 이 앙코르와트를 세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앙코르와트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캄보디아는 과거의 영광은 대단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 지금이야 중국 자본이 워낙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공항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인도차이나 반도 중에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 캄보디아죠. 제가 마무사님께 얘기를 했어요. 괜히 가서 사오려고 그러지 말라고. 할렐루야. 선교팀 이렇게 감사하다고 선물 같은 거 사오지 말라고. 제가 그 얘기 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살 게 없더라. 여러분, 그게 캄보디아인 것이죠. 왜 이렇게 못 살게 됐는가라고 했을 때, 먼저 근대사를 살펴보면 프랑스의 90년 동안의 식민 지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죠. 근데 다른 데랑 좀 다른 점, 그것은 뭐냐면, 식민 지배 때문에 사실은 캄보디아는 나라가 없어질 뻔했던 나라인데, 그래도 프랑스가 나라로 인정을 해줘가지고 잃어버렸다는 땅을 되찾은 거, 그게 식민 지배에 있었던 뜻밖의 이 캄보디아가 얻은 그러한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왜 이렇게 캄보디아가 어려워졌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미국과 베트남 전쟁 때문에 이제 그랬던 거죠. 베트공들이 이 캄보디아, 지금 말하면 동쪽이죠. 베트남 서쪽에 소위 그 루트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첩보가 들어와가지고 미국에서 무차별 폭격을 하죠. 캄보디아 동쪽에다가 무차별 폭격을 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캄보디아 사람들에게는 미국에 대한 반감, 반미 정서가 이제 생기는 거죠. 론놀이라고 하는 이제 친미 정권이 이제 세워졌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 공습 이거를 묵인을 했죠. 그리고 부패 정권이 돼버리죠. 그러다가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패배하고 철수를 하죠. 철수하는 바람에 갑자기 친미 정권에 대한 반감이잖아요. 아주 무차별 공습을 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 친미 정권이 무너지죠. 미국이 쫙 빠지면서. 그러면서 공산 정권이 생기죠. 그게 그 유명한 크메르루즈의 이 폴포트 정권이었던 거죠. 이 폴포트는 정치적 야망이 있었던 이제 사람이었습니다. 이 폴포트라고 하는 인물이 실은 캄보디아 본명이 아니죠. 이 사람의 그 이 폴포트라고 하는 말이 politics potential라고 하는 말의 이제 준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치적 야망이 있었던 그런 이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서 원시 공산주의를 구현하려고 이제 그랬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수도에 있다는 게 이게 서구 문명의 영향을 받은 거다 이제 그래가지고 당시 푸놈펜에 있었던 한 250만의 인구를 다 북쪽에 있는 곳에 그냥 이주시켜 버리잖아요. 집단 노동을 이제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그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이주시켰냐, 이제 보니까 거짓말한 거죠. 미국이 또 공습한다. 이게 트라우마인데, 이 캄보디아 사람들한테는 무차별 공습이 시작된다. 근데 그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그 푸놈펜이라는 소위 동양의 파리라고 불렀던 그것을 다 비워버린 거죠. 뭐 장애인이고 노인이고 뭐 중환자고 할 것 없이 그냥 모두 그냥 이 푸놈펜에서 완전히 그냥 이주시켜 이제 버리는 일을 했던 거죠. 이동하다가 참 많은 사람이 그냥 객사하게 됐죠.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 뭐 이런 사람들이 이동하다가 결국 한 1만 명 이상이 죽은 겁니다. 근데 그 시작에 이제 불과했던 거죠. 원시 공산주의를 만들겠다, 사회를 만들겠다 해서 소위 화폐를 없애고 완전히 그냥 사유 재산을 다 없애버린 거잖아요. 배급사회가 되고. 그러면서 결혼도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공산당들이 정해준 사람하고 해야 되고, 못한다 그러면 죽여버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됐던 것이죠. 근데 아주 결정적인 것이 이제 완전히 자본주의의 잔재를 완전히 뽑아버린다. 불이 뽑아버린다.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요, 좀 배웠다는 사람, 소위 프랑스말 한다는 사람, 영어 한다는 사람, 그리고 의사, 또 교수, 또 선생님들, 뭐 이런 사람들 다 붙잡아서 벌써 손이 하얗거나 안경 썼거나 아니면은 굳은 살 안 베겼거나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런데 가장 무서워했던 것이 미국의 CIA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치 수용범들을 이제 사실은 죄도 없는데 그냥 조금 뭔가 배웠다 싶으면 이제 가둬들여가지고 톨슬랭이라고 하는 S21이라고 하는 곳에 17,000명을 수감시켰죠. 그런데 살아남은 사람은 12명. 소위 이 캄보디아라고 하는 곳이 킬링필드가 돼요. 많은 사람들이 킬링필드가 어느 한 군데 몇 군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킬링필드가 300군데가 넘는다 그러죠. 캄보디아에. 그런데 이게 모든 악인들은 결국에는 자기의 미련함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아주 베트남을 싫어했던 이 폴 포트는요, 무리수를 두죠. 베트남 사람들 학살하죠. 결국에는 베트남이 가만히 있지 않죠. 베트남이 미국을 이겼는데, 미국을 이길 정도면은 군사력이 어마어마했던 거죠. 근데 거기를 건드려 놨으니 베트남 사람 가만히 있지 않죠.
프놈펜을 공격했죠.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이제 결국 여러분 폴포트는 정글로 도망치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살아남았어요. 20년 가까이 내전이 일어나죠. 아주 오랫동안 내전에 시달렸던 나라가 캄보디아입니다. 그런데 1993년도에 드디어 이제 내전이 종식이 되어졌던 나라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냐 하면은 이 폴포트 정권으로 인해서 200만 명 이상 백성들이 학살당했잖아요. 800만 중에 200만이 넘는 이제 사람이 다 학살당했죠. 그 중에서도 지식인들은 다 죽었어요. 이제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나라가요, 50년, 아니 100년 후퇴한 거죠. 완전히 후퇴해버렸어요. 지도자들이 다 죽었어요. 똑똑하다는 사람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게 캄보디아가 다시 일어나려면은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나라가 다시 일어나려면은 지도자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를. 그래서 우리 표명대 선교사님이 이 감리교 신학교에서 감리교 영적 지도자 목회자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캄보디아 땅에 이제 파송하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캄보디아를 다시 세우는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왜 기도 부탁을 하는 거냐면은 우리 캄보디아 우리 표문대 선교사님은 우리 감리교회 대표적인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파송 공교사로 선교사를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여기 서울에 있었는데 사라졌어요. 그리고 저쪽 경기도로 넘어갔어요. 예, 그러면서 교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담임이 바뀝니다. 아직 안 바뀌었어요? 네,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이제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다 보니까 여러 사역들을 후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후원을 멈춘 거죠. 못하겠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된 거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은 이 신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다 목회 나가는 거예요. 다 제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은 캄보디아도 이제 막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엔릭 같은 경우는 보니까 막 새로운 빌딩들이 막 들어서고 옛날 캄보디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중국 자본이 들어와 버려가지고 이 공항도 보통 잘 만든 게 아니에요. 근데 다 중국 자본이에요. 엄청나게 급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나라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의 이제 생활 수준 조금씩 올라가잖아요. 예를 들면은 한 달에 예를 들어 300불을 번다. 이제 그런다면 목회자는 여전히 봉급이 100불이 안 돼요. 아이들은 많은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모님들이 이제 목회를 그만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라리 나가서 돈 버는 게 낫다. 그래가지고 그만두기 막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제 표명대 선교사님이 1년에 한 번씩 사모님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사모 세미나 하는 거예요. 말이 사모 세미나죠. 아침과 저녁에는 집회하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뭐 장기자랑도 하고 또 같이 이렇게 근처에 나가서 야유회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또 선교 보고도 하고 이제 이러는 행사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행사를 이제 섬기던 파송교회에서 못하게 된 거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SOS를 친 거예요. 마침 저희 교회가 결산으로 따져본다면 저희 교회보다 조금 더 이제 큰 교회인데 저희 친구 교회에서 또 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작년부터 하게 이제 됐던 이제 거죠. 제가 보니까 우리 표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팀들이 막 오잖아요. 그러면은 막 이렇게 선물들 싸오잖아요. 그러면 어떡하나 봤더니 이게 그 신학교에다가 뭐 방이 있나 봐요. 거기다가 다 그냥 물건을 모아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1년에 한 번 열리는 사모 세미나 때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들한테 다 이렇게 섬기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모님들이 다시 은혜 받고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목회하겠노라고 나와서 이제 간증하는 거 이제 다 통역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상처 많고 가난하고 눈물 많은 땅에 우리 선교팀이 이제 가는 겁니다. 가서 쓰레기 매립지에 있는 교회에서 부흥회도 하고요.
그리고 성경학교도 하고, 그리고 신학생들한테 자금도 주고, 그리고 신학생들을 이제 격려하는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례적인 성격이 아니고 이제 기도의 끈으로 묶여져 가지고 우리도 이 해외 열방 가운데 교회도 세우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는 우리 일신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9월 달에 좀 한 번 더 도와달라 그래서 이제 저도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 친구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는 이렇게 여기 남대문에 아동복센터에 아동복 사업을 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 가지고 이랜드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아이들 그 옷 같은 거 이렇게 몇 박스를 싸가지고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건 굉장히 귀한 일인 거예요.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도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옛날에 우리가 복숭아 하나 얻어먹으러 갔다가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목회자가 되는 거거든요. 다 그런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가 이 귀한 일에, 우리에게는 참 큰 거 아닌데 참 귀한 사람들이 이렇게 힘을 좀 모으면 얼마든지 그 땅에 복음이 증거되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 한번 7절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택함 받은 건 니들이 잘나서 아니라, 니 똑똑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예. 실은 너희들을 택한 거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한 거다. 그런데 조금 잘 됐다고, 조금 똑똑하다고, 조금 잘 산다고 불순종하고 거슬러 말하잖아요.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와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가장 작고 미약했던 이 나라 하나님 택하셨잖아요. 우리가 잘나서요? 아니거든. 똑똑해서요? 아니거든. 가장 미약했기 때문에 하나님 택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잘 산다고 우리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잘 산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 은혜를 잊어버렸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잘나서 주님이 택하신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이 부족하고 작은 나라를 하나님 택하셨구나.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은 캄보디아랑 우리나라는 좀 공통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은 크메르주 정권 동안 200만에 300만이 죽었잖아요. 한순간에 다 죽었어요. 예.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었습니까? 남북 합쳐서 300만 정도 죽었다 그러죠.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것들이. 또 우리나라도요, 중국과 일본, 러시아 틈바구니에서요 가장 못 살던 나라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캄보디아도 태국과 베트남 사이에서 못 사는 나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더구나 나라가 없어질 뻔했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그나마 프랑스가 인정을 해줘가지고 나라를 되찾은 나라예요. 더구나 캄보디아하고 또 공통점이 뭘까 이렇게 봤더니 캄보디아는 불교 국가입니다. 그렇잖아요. 95%가 불교입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사람이 불교를 믿었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은 거죠. 실은 140년 전 아펜젤로 선교사가 복음도로 들어왔을 때 누가 주목했습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선교팀이 선교를 가지만 누가 주목합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발걸음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서 선교팀원들이 더 기도 많이 할 수 있고 은혜 받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의 끈으로 묶여지고, 사실은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그 복음의 빚을 갚는 우리 일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